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8월 31일 일요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요일이어서요. 제가 좀 복장이 좀 캐주얼한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경제특강과 취업 멘토링 이런 것들의 일정을 좀 소화하느라고 평일에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요. 그래도 다음 주 증시가 이제 또 9월달 증시가 시작이 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갑자기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방송까지 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그 거시적인 환경에 있어서 트럼프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완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한국까지 그런 거시적인 그 전쟁 관련된 지정학적인 변수 관련된 그 거시 환경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시장의 모멘텀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시장에 새로운 엔탈피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젤렌스키가 백악관을 방문을 했을 때에 그 푸틴의 제안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동전의 양면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변수는 그 젤렌스키가 미국을 트럼프를 방문한 이후에 뭐 이렇다 저렇다 아직 어떤 정확한 입장 표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영토에 대한 돈바스를 러시아 푸틴에게 넘겨주냐 이런 거 영토에 대한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당사국들의 문제다 이런 좀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이 있었었고요. 또 그 부분이 단순하게 우크라이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는 그 유럽권 국가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오히려 유가 관련된 시장을 보면은요 국지전적으로 아직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국지전적으로 공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변수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옵션 만기일 이후에 그 다음 주에 그 한국 증시가 좀 변동성을 보였었잖아요. 코스피가 3,100이 무너졌었고 장중에 3,080도 무너졌었고 이런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걸 또 지킨 거는 그때 제가 키워드로 제시했던 두 번째 키워드 무엇이었습니까? 잭슨홀 미팅. 잭슨홀에서 어쨌거나 그 파월이 어떤 밸런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책에 있어서도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자기는 어쨌든 금리의 인하에 대해서 어떤 긴축의 모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은 그 밸런스를 위해서 긴축 모드를 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1차적으로는 9월달 이제 9월달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나 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더 점도표상으로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점도표상으로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 있으면서요. 코스피가 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3,100을 일시 붕괴했다가 다시 3,200선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는 또 다시 3,200선이 무너진 상태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고점을 조금씩 높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한국은 어땠습니까? 3,200 올라가면 다시 무너지고 지금 한국은 그만큼 뭐 이런저런 호재가 이제 최근에 한 답보장세 3,100, 3,200 구간의 답보장세에서는 어떤 그런 호재가 크게 먹히지 않고 있다. 그만큼 3,200 위에서의 매물대가 무겁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종목들로 보면은, 조정이 상당폭, 우리가 그때 코스피 3,200까지 갔을 때에, 많이 주도를 했던 종목들의 조정폭도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굴러갈지, 이제 어떤 변수들이 새롭게 부상이 될지, 이런 거는 또 더 여전히 여러분들, 확신을 갖지 마시고, 양방향이라는 얘기는 인버스 포트폴리오 비중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건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근데 최근에 코스피를 좀 누르고 있는 국내적인 그런 이유로서요,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의미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통과가 된 어떤 더 강화된 상법
아니라든지 그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시장의 건전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또 인권 이런 거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 이제 기업가 입장에서는요 또 대주주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그 기업가의 이니셔티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의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그게 그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탈한국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좀 쉽게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항상 12월 달에 보면은 12월 달에 그 대주주가 그 자신의 그 대주주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고 싶은 그런 지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가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걸 연말까지 보유하게 되면은 그 주주 명부에 다 나타나니까 그 주주 명부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대주주 지분을 10억으로 줄인다라고 하면은 10억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연말에 막 팔아 제끼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역시 또 우리 시장의 수급에 안 좋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그 어떤 급진 성향의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을 정말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연다라고 하는 그런 또 목표 또는 비전을 제시한 이 정부가 또 어떻게 보면은 반대적인 그런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시장이 어쨌든 지금 다시 3,200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면 다시 밀리고 또 떨어지면 다시 도전하고 이런 국면인데요. 종목별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목별로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도 안전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안전한 종목들이 있고 또 이제 다시 반등 조정 후에 반등을 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지난주에 그 또 한 가지 엔비디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엔비디아는 그 회계연도가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한 달이 늦춰져 있기 때문에 2, 4분기 실적을 8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뭐 40%대 작년 동분기에 비해서 40%대 50% 가까이 그 증가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AI가 역시 건재하다. 이건 보여주기에 충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엔비디아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게 아니야 실적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또 그게 또 이제 그런 입장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보니까 미국에서 그 H20라고 하던가요? H20 말하자면은 그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GPU들 중에 좀 우리 그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AI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 맥스웰이라든지 수준이 더 높은 이제 고급형 GPU가 있는 반면에 중국에는 좀 저가형 저급형 GPU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또 미국에서 다시 또 제한을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지금 미중 간의 그 패권 전쟁, 헤게모니 전쟁, 그 위안화하고 지금 달러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또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트럼프의 그 주도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은 그게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1차적으로는 뭐 공급망 같은 거가 많이 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달러와 그 위안화 사이의 그런 그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저하고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요일 날 아침에 간단하게 시장 정리해 드렸고요. 내일 아침에 이제 또 정식으로 장이 열리면은요 그 상황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